오늘은 나쁜 놈에게 벌을 내려 하늘이 원수를 갚아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윤자수의 선치는 그야말로 마을의 재앙덩어리였습니다. 자수의 부치는 생전에 남에게 못할 짓을 수없이 저지르고도 눈도 한번 깜짝하지 않는 악덕지주였습니다. 한 번은 소장농의 아내가 마음에 들자 하인들을 시켜 끌고 오게 한 뒤에 겁탈해서 그녀가 목을 메어 자살하게 했습니다. 보릿고개에 굶어 죽어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장리쌀을 놓고는 가을에 못 갚으면 얼마 안 되는 전답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나마 논밭조차 없는 집은 소장농의 딸을 빚을 대신하여 끌고 와서는 이불 속에서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은 동네 노인에게 자기네 집 암탉을 훔쳤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 매질한 뒤 곳간에 가두어 놓고는 밥을 안 주어서 결국 굶어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인의 장례를 치르고 난 아들이 분을 못 참고 윤자수의 선친 집 앞에서 자결하자 시신을 관에 넣지 못하게 막아서 결국 가마니로 둘둘 말아서 뒷산에 파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악행에도 탈이 나지 않은 것은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집안에 소작을 붙이는 데다가 어쩌다 항이라도 할라치면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야차 같은 하인들한테 무지막지하게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7년 전에 윤자수의 부친이 죽자 마을 사람들은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깐 윤자수는 죽은 아비보다 더 악질이었습니다. 한 번은 몸가짐이 조신하기로 소문난 청산과부를 억지로 끌고 가서는 부엌에서 일을 시키더니 술에 취한 척하고 과부의 방에 들어가서는 그 아비의 그 자식 아니랄까봐 겁간에서는 강제로 회절시켰습니다. 며칠 후 그 과부가 뒷산의 절벽에서 몸을 던져 자진했는데도 윤자수는 모르쇠로 발뺌했습니다. 한 해 여름은 소장농 주제에 말대꾸한다고 산 밑에 있는 어떤 농부의 집에 불을 질러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 불을 끄려 하자 내 허락 없이 불을 끄지 마라. 라고 하며 불을 끄는 마을 사람들에게 화살을 쏜 자가 바로 윤자수였습니다. 결국 마을 뒷산으로 번진 불은 뒷산의 나무를 거의 다 태워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었고 아궁이에 군불 뗄 나무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그 뒤 몇 해 겨울을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해 봄날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간밤에 윤자수의 선친 묘가 파헤쳐져 백골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산돼지의 짓이다. 동네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매우 놀랐지만 속으로는 산돼지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암놈 산돼지가 제 서방 복수를 한 거네. 그 묘가 윤자수 아비 무덤인 줄 금수인 산돼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일은 결과적으로 윤자수가 만든 일이었습니다. 산돼지 암수 2마리가 감자밭을 조금 파 뒤집어 놓았다고 화가 난 윤자수가 함정을 파서 순놈을 잡았습니다. 순놈을 거꾸로 매달아 몽둥이로 두들겨 패니 꾀꾀하고 온 산천이 시끄러울 정도로 울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다음 날 밤 암놈이 윤자수의 선친 묘를 파헤친 것이니 순놈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부친의 묘가 파헤쳐져서 백골이 사방으로 흩어지니 화가 난 윤자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인들과 동네 소장농들을 동원, 여기저기 함정을 파고 산돼지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올무를 설치해 놓았지만 암놈 산돼지는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윤자수는 이름난 사냥꾼을 백열이 밖에서 모셔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사냥꾼은 비록 낙방했지만 일찍이 무과에 응시하여 과거 시험도 치러본 활의 명수였습니다.
좌수의 하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몰입꾼으로 동원되어 암놈 산돼지 사냥에 나섰습니다. 꽹과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며 사흘 동안 몰입꾼들이 온 산을 훑자 마침내 암놈 산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길목을 지키던 사냥꾼이 활시위를 당기려다가 무엇을 보았는지 문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화살을 날렸지만 빗나갔고 그 후 암놈 산돼지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러다가 보름 만에 암놈 산돼지 모습이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금방 태어난 새끼 8마리를 달고 나타난 산돼지는 여기저기 쿵쿵거리며 숲을 헤치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던 사냥꾼이 화살을 쏘았는데 또 빗나갔습니다. 그날 밤 마름이 윤자수 앞에 와서는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계속 사냥꾼 옆을 따라다녔습니다. 활의 명수라더니 아주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2번씩이나 화살이 빗나갔습니다. 이상합니다. 한번 족쳐보십시오. 사냥꾼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게 한 후 윤자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 이실 짓고 하렸다! 하인들의 곤장에 엉덩이가 피투성이가 된 사냥꾼이 일어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냥꾼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활시위를 당기려 했을 때 그 암놈 산돼지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새끼 벤 짐승을 잡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활시위를 겨눴을 때는 암놈 산돼지가 갓 태어난 새끼 8마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죽으면 젖먹이들도 죽습니다. 사냥꾼은 어린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짐승을 잡는 법이 없습니다. 소인은 새끼들이 젖을 떼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그때를 기다려서 어미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놈, 아주 웃기는 놈이네. 자수는 사냥꾼의 활과 화살을 아궁이 속에 넣어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피투성이가 된 사냥꾼을 쫓아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다고 여긴 마을 주민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상처를 치료하고 죽을 끓여서 먹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윤자수의 하인이 조르르 뛰어가서는 그 일을 좌수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사냥꾼을 도와준 죄로 잡혀간 마을 주인은 소작을 빼앗긴 데다 다음 날로 고향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튿날 새벽 먼동이 트자 윤자수의 지휘 아래 하인들이 손에 죽창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윤자수가 외쳤습니다. 어린 새끼를 거느린 산돼지 암놈은 쉽게 잡을 수 있다. 모두 발걸음을 재촉하라. 결국 암놈 산돼지는 창에 찔려 창자를 쏟았고 잡혀온 새끼들은 좌수가 마당에 한 마리씩 패대기 쳐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날 저녁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건너 무덤가에서 갑자기 까마귀 떼가 날아들더니 한밤중에도 깍깍 울어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동네 개들이 쉴 새 없이 울부짖었고 닭들이 새벽도 아닌 밤중에 연거푸 울고 난리였습니다. 그 이튿날 서당 다녀오던 윤자수의 5대 독자가 발을 헛디뎌 그만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울부짖는 윤자수 옆에서 불현듯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는 윤자수가 듣지 못하게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산돼지가 새끼 잃고 사람이 자식 잃는 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도 다를 바 없지요. 돼지 새끼 8마리를 땅에다 패대기 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자식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하지요. 자식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것은 그렇게 슬프면서 새끼 달린 암놈 산돼지와 그 새끼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도 슬프지 않던가요.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느라 구판을 벌였던 날, 구판으로 들어서려던 무당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피 냄새가 너무 진하구나. 돼지 피 말고도
사람 피가 스며들어 있다. 무당이 말하는 순간 굿당 한편에 모셔두었던 윤자수 선친의 영정이 갑자기 툭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선친의 영정에 새까만 발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짐승의 앞발로 찍은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국구경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칠 후 윤자수의 명령을 받고 앞장서서 나쁜 짓을 하던 마름이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찾아 나선 마을 사람들은 뒷산 동굴에서 뼈만 남은 마름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시신 주변에는 멧돼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윤자수가 중풍으로 쓰러졌고 반신불수가 되어 눈뜬 송장처럼 5년을 버티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자수가 죽자 저승사자를 위한 사자상을 차려놓은 다음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려 했습니다. 출상을 하는데 관은 비단으로 감쌌고 널 위에는 금실로 수놓은 용 문양이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100여 명에 달했으니 양반 중에 양반으로 격식을 차려 윤자수를 떠나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상여가 마을 어귀를 지나려는 순간 갑자기 상여가 기울면서 관이 땅에 떨어지더니 관 뚜껑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러자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없었고 관 속에서 수천 마리의 박쥐와 까마귀가 튀어나왔습니다. 박쥐와 까마귀의 뒤를 이어 독사와 요괴들까지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지옥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자수의 부인이 기절하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침 그때 절에서 탁발을 나온 어떤 노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면서 흉악한 짓을 너무 많이 했나요? 저 관은 어째 사람의 관이 아니라 아귀의 관 같군요. 문중묘지에 묻지 말고 숲 귀퉁이에 묻어야 하겠네요. 결국 문중묘지 대신 순놈 산돼지가 잡혀 죽은 바위 아래 골짜기에 자수를 묻었습니다. 밤이 되자 묘지 근처에서는 밤마다 암놈 산돼지가 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자수가 죽고 아내가 죽고 아들까지 죽은 윤자수의 집은 세월이 흐르자 흉가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죄 지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도 윤자수의 땅에서는 곡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을은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던 스님은 걸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을 입구에 한 보름 걸려 움막을 한 채 짓고는 부처님을 상단에 모셔놓고는 마을을 이렇게 험하게 만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10년을 기한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해 이 마을 저 마을에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